떡국 어떻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떡국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제일 떡국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꼭 떡국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만두 속이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서 떡국을 먹을 바에는 떡만둣국을 먹으라. 여러분, 올해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벌써 떡국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한 그릇 먹는 그 떡국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떡국 드시면 안 됩니다. 떡국은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혈당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올려놓거든요. 그렇다고 설날에 떡국을 아예 피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제가 떡국을 드시더라도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혈당 생각하면 명절상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명절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떡국이죠. 혈당을 생각하면 떡국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꼭 떡국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식사법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뭘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떡국을 드시기 전에 채소부터 먹고 고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을 먹게 되면 떡국 때문에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으면요, 위에서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단백질은 또 먹게 되면 두 번째로 포만감을 빨리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떡이나 이 밥 같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된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이 식후 혈당이 이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 15%, 많게는 40%까지 낮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명절상에서 이렇게 떡국이 나오기 전에 명절상에 있는 나물이나 생채소 반찬을 먼저 조금 드시고요. 두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부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한젓 같은 거 이런 단백질 반찬을 한두 젓갈 먼저 드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을 드시게 되면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혈당이 이제 안정성을 찾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채소 반찬을 고를 때는 김치처럼 짠 반찬보다는 이렇게 싱겁게 무친 나물, 생채소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위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떡국에 들어가는 떡 종류가 흰쌀떡인데 흰쌀떡 먹어도 괜찮을까요? 밥도 마찬가지지만 떡도 약간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떡의 종류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흰쌀떡보다는 다른 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미떡, 잡곡떡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흰쌀떡보다는 현미떡이나 잡곡밥을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현미나 잡곡으로 만든 떡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다만 이제 현미떡이 식감이 좀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미떡과 섞어서 먹는다든지 귤이나 보리쌀 같은 잡곡을 섞은 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떡국에 있는 떡보다도 만두 같은 걸 전 넣으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만두에는 아무래도 만두피가 얇으니까 탄수화물은 적고요. 그 만두 속이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서 떡국을 먹을 바에는 떡만둣국을 먹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떡국을 남기기 아까운데 혹시 국물까지 다 먹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밥을 또 떡국에 말아먹는 거는 정말 피해 주시고요. 떡국 한 그릇에 들어간 떡 양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보통 떡국에 들어가는 이제 떡이 되게 30개라고 치면 이게 공깃밥 한 그릇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밥까지 말아 드시면 탄수화물이 한 번에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떡국 국물은 간장 있죠, 소금이 있죠, 국간장 들어가죠. 이 나트륨 함량이 꽤 높거든요. 떡국 한 그릇의 나트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든지 부종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먹는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죠. 천천히 씹어 드시고요. 국물을 그냥 맛만 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후식 먹을 때 후식을 한 번에 다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조금씩 계속 후식을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떡국을 드신 직후에 후식을 바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떡으로 이미 탄수화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당이 들어간 후식을 바로 더해주면 혈당이 또 한 번 더 크게 튀게 되는 거거든요. 후식은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명절 간식 중에 최악의 간식 3가지는 뭘까요? 후식도 어떤 후식을 드시냐가 중요한데 과일을 드신다면 뭐 식혜나 한가보다 먼저 그 순서에 맞게 드시는 게 좋겠고 특히 곶감, 대추,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당이 많아서 양은 평소에
절반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후식으로 먹는 식혜나 이런 것들이 또 엄청 설탕의 양이 많기 때문에 명절 때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설탕, 밀가루, 쌀 이런 것들인데 이 떡이라는 건 엄청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은 피해야 되겠죠. 떡국 육수 중에 사골 육수랑 소고기 육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떡국의 국물도 어떤 걸 베이스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골 육수, 소고기 육수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사골 육수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골 육수 속에는 많은 이제 지방, 콜레스테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골 육수로 드시는 떡국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국을 드셨을 때 또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떡국을 드시고 나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식후 30분 있다가 몸을 움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 얘기가 나오면서 식후에 10분만 지나더라도 몸을 가볍게 움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혈당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이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요. 만약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 너무 추울 때는 집안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 스파이크는 없어지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이렇게 스쿼트처럼 이 다리 근육을 이렇게 쓰는 동작만 해도 혈당을 바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식후 10분쯤 지나서 편한 정도로 바로 몸을 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호르몬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